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로잉 애슬릿에서 발생하는 발굴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은 스로잉 애슬릿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고 엘보우의 포스테로 메디얼 어스펙트에 병변이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엘보우를 풀 익스텐션 할 때 포스테로 메디얼 어스펙트의 엘보우에 페인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환자 스로잉 선수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디셀러레이션 페이즈 혹은 악셀러레이션 페이즈에서 특히 증상을 더 야기하게 됩니다. 이래서 엘보우가 이제 풀 익스텐션이 되지 않게 됩니다. 발굴스 익스텐션 오버로드가 되게 된다면 이렇게 메디알 사이드는 발굴스 인저리에 의해서 이러한 텐션을 받게 되고 라테랄 사이드는 이렇게 컴프레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익스텐션 오버로드가 되기 때문에 올레크레논의 포스테리어 메디알, 올레크레논과 트로클리아의 포스테리어 메디알 파트에 이러한 이렇게 스퍼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익스테시브한 쉐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스퍼 같은 것이 형성하게 되는 것을 발굴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이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올레크레논인 경우에는 그런 쉐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리피터티브한 그 인펙션이 올레크레논 포사에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스퍼 같은 것이 형성하게 되고 이제 캐피텔로 라테랄 사이드는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발생하게 되고 포스테리오 메디알 트로클리어나 올레크레논의 그런 그 레피티브 인펙션에 의해서 오스테오파이시 형성하게 되면서 혹은 그것에 의해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되어서 루스바디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디알 사이드는 그런 텐사일한 포스를 받기 때문에 얼라코레테랄 리가멘트가 이렇게 인저리를 받게 됩니다. 발굴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에서는 엘보우의 포스테로 메디얼 파트의 임핀지먼트를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 포스테로 메디얼 파트이기 때문에 올레크레논의 팁의 포스테로 메디얼 파트나 그거의 어퍼징 사이트인 트로클리어의 포스테로 메디얼 파트의 오스테오파이시나 아니면 알티클레 카틸리지의 데미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루스바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스 인저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메디알 사이드의 얼라코레테랄 리가멘트 인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에서 발생하는 포스테로 메디알 파티의 그런 페인의 원인은 포스테로 메디알 임핀지먼트 때문입니다. 이러한 올레크레논과 그것의 어퍼징 사이트인 트로클리어의 오스테오파이시나 루스바디 그리고 서브콘드라 스클레로시스 등에 의해서 포스테로 메디알 임핀지먼트가 야기하게 됩니다. 카틸리지 로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인트라알티큘라 루스바디가 생기는데 이것은 그런 오스테오파이시 프랙처 되어서 루스바디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발굴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과 포스테로 메디알 임핀지먼트, 포스테로 메디알 올레클레논 임핀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로 메디알 파트의 얼로트로클리아 조인트에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및 오스테오파이트과 카틸리지 로스 등의 루스바디에 의해서 임핀지먼트가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포스테로 메디알 얼로트로클리아 조인트는 포스테로 메디알 올레클레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곳에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 이것의 원인은 그런 엑세시브하고 레피터티브한 발굴스 익스텐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포스테로 메디알 올레크레논 임핀지먼트에서 보일 수 있는 파인딩은 이와 같은데 CT와 MRI를 비교했을 때 CT에서 또 좀 더 잘 보이는 게 있고 MRI에서 또 좀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이 가는 파인딩입니다. 이렇게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랑 서브콘드라 스클레로시스, 오스테오파이트 그리고 오스테오파이트의 스트레스 프랙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서블럭세이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더 CT가 잘 보일 테고 서브콘드랄 시스트는 비슷할 테고 본메로 이데마나 시노바이티스 조인트 이피전 같은 경우는 MRI가 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당 예를 자세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시얼 이미지에서 본다면 올레크레논의 포스테로 메디얼 파트에 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 T1에이티드 이미지인데 PD 이미지인데 이렇게 오스테오파이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스테오파이 때문에 당연히 익스텐션 시에 당연히 페인을 느끼게 될 테고 풀 익스텐션 하는데 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CT에서 본다면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되게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과 뭐 서브콘드라 약간 스클레로시스도 동반이 된 것처럼 보이고 조그만하지만 오스테오파이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테오파이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다면 이 메디알 사이드 올레크레논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메디알 사이드로 약간 서블럭세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인딩들이 그런 포스테리어 메디알 올레크레논 임피지먼트 즉 발굽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에서 보일 수 있는 파인딩입니다. 이거 병변과 정상인 것을 이제 비교해 본다면 포스테로 메디알 파트의 얼로 휴메랄 조인트 스페이스에 이런 루스 바디들이 형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루스 바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핀지먼트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반대쪽과 정상과 비교해 본다면 루스 바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로 메디알 임핀지먼트를 보이고 있는 25세 베이스볼 피처 이미지입니다. 먼저 일반 촬영을 먼저 보시게 된다면 올레크레논 포사에 이러한 루스바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테랄 뷰에서 본다면 이런 루스바디가 있는데 올레크레논 팁에서 이런 프랙처에 의해서 루스바디가 생긴 것이 이제 의심이 됩니다. CT에서 확인해 본다면 올레크레논 프로세스의 팁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프랙처에 의해서 루스바디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스테리어 메디알 파트인데 포스테리어 메디알 파트에 이런 오스테오파이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엑시알 이미지 CT에서 보게 된다면 CT랑 MRI를 보게 된다면 이게 포스테리어 메디알 파트의 조인트 스페이스 네로잉과 함께 서브콘드라 스클레로시스가 있고 오스테오파이시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테리어 메디알 파트의 올레크레논과 포스테리어 메디알 파트의 그런 트로클리어 사이에 이렇게 조인트 스페이스의 네로잉이 보이고 있고 이것도 MRI에서도 잘 보입니다. 이런 오스테오파이스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와 동시에 약간의 좀 이데마가 이렇게 동반이 되고 이건 루스바디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루스바디가 있고 서브콘드라 스클레로시스 같은 것이 보입니다. 확실히 서브콘드라 스클레로시스나 스퍼 모양 같은 것을 평가할 때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루스바디를 평가할 때는 MRI보다는 CT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MRI에서는 인접한 이렇게 조인트 이퓨전과 시노바이티스 같은 경우는 CT에서는 보이기 어려운 파인딩이고 분메로 이데마 같은 경우도 CT에서는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루스바디의 모양이나 오스테오파이트 같은 거는 확실히 CT가 좋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22세 베이스볼 피처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일단 메디알 사이드가 더 딱 보이니까 본다면 이 환자는 기본적으로 얼라 트랙션 스포와 함께 얼라 코라테랄 리가멘트의 헤테로토픽한 오시피케이션이 서로 컨플런트한 오시피케이션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레크레논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올레크레논 프로세스 팁에 이러한 넌유니어 프랙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라테랄 뷰에서 본다면 이런 넌유니어 프랙처가 있으면서 이렇게 루스바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크로니컬 스트레스 프랙처가 있게 되고 그 팁에 이렇게 루스바디를 형성하였습니다. 올레크레논 포사에 루스바디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의 그런 CT 이미지를 본다면 그러면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올레크레논 프로세스가 굉장히 하이퍼트로픽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굉장히 오스테오파이트와 함께 그런 루스바디가 서로 엑시알 이미지에서 보려니까 이렇게 엑시알 이미지를 하니까 그런 프랙처 라인과 이렇게 비슷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부 프랙처 라인도 보이면서 약간 좀 아모르포스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세스탈 이미지에서는 프랙처가 딱 잘 보이지만 엑시알에서는 당연히 프랙처 라인이 잘 보이지는 않겠죠. 여기서만 좀 프랙처 라인이 보이겠죠. 그와 동시에 이런 오스테오파이트가 형성이 되었고 라테랄 사이드보다 메디알 사이드에 그런 포스테로 메디알 올레크레논 스페이스의 조인트 스페이스의 네로잉이 있고 스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MRI에서 본다면 이렇게 본메로 이데마도 동반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포스테로 메디알 올레크레논 임핀지먼트 즉 발굽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이라고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다른 환자인데 19세 베이스볼 피처입니다. 포스테로 메디알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포스테로 라테랄 사이드도 오스테오파이트, 조그마한 오스테오파이트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포스테로 메디알 쪽에 이러한 오스테오파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서브콘드랄 스클레로시스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라테랄 사이드보다는 메디알 사이드에 그런 스클레로시스가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서 본다면 올레크레논 포사에 이런 루스바디들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루스바디가 있으니까 당연히 풀 익스텐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포스테로 메디알 쪽에 올레크레논
포스텔 메디아 올레크론 스페이스에 이런 오스테오파이트과 루스바디 등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발고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18세 하이스쿨 베이스볼 피처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MRI에서 본다면 MRI의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카틸리지가 잘 보이게 되는데 포스테러 메디아 트로클리어 사이드에 카틸리지가 로스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스티오파이트도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트로클리어 메디아 포스테러 메디아 파트의 카틸리지 로스를 MRI에서 잘 확인할 수 있고 시스탈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카틸리지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스테르 메디알 파트의 트로클리어에서는 카틸리지의 로스가 이레귤러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올레크로노 포사에 이런 스퍼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서 임핀지먼트를 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엑시알 이미지에서 더 잘 보이는데 엑시알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코로노이드 포사와 올레크로노 포사에서 본다면 여기 루스바디라 표현이 되었는데 이런 루스바디는 확실히 CT에서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루스바디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에서는 루스바디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MRI에서는 이런 식으로 카틸리지 로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노바이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MRI가 더 잘 보이겠죠. 포스테르 메디알 임페인지먼트 혹은 발고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과 동반되는 다른 파인딩들을 본다면 프리퀀시로 이제 보게 된다면 얼라코라테랄 리가멘트 인저리가 71%로 이제 가장 흔하게 보이게 됩니다. 메디알 에피콘드 어벌전 프랙처는 39% 정도 31명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사이드에 이렇게 인펙션이 되어서 오스테오콘드랄 리전, 캐피텔름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스칸스가 그런 19%에서 보였고 트리셉스의 텐디노시스 또 역시 13%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메디알 사이드의 메디아 트립셉스인 경우는 얼라 누라이티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트립셉스의 메디알 헤드가 얼라 너브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의 텐데노시스가 이렇게 다른 파트에 비해서 13%로 이렇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알 에피콘딜라이티스와 같이 동반된 그런 플렉서 프로네이터 텐디노시스가 이제 10%로 보였고 얼라 누라이티스, 큐비타 터널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누라이티스가 한 6%로 이제 보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고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은 엑시알 이미지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엑시알 이미지에서 본다면 포스테르 메디알 파트 올레크레논에 이렇게 스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스퍼가 좀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스퍼들이 있어서 이렇게 포스테르 메디알 임핀지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테르 메디알 임핀지먼트가 있을 때 그와 동반되는 라테랄 사이드의 컴팩션 오스테콘드랄 인저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피텔룸의 안테리어 스펙 의 서브콘드랄 리전과 함께 알티큘라 서피스의 그런 컴프레션과 함께 콘드랄 카트리지 데미지가 있는 것을 콘드랄 로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 티크니스의 그런 카트리지 로스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코로나 이미지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컴팩션 인저리에 의해서 그런 오스테콘드랄 리전이 동반되었고 메디알 사이드는 이렇게 텐사일한 포스를 받기 때문에 얼라코라테랄 리가멘트 인저리를 받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표현하기를 스카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라코라테랄 리가멘트가 조금 약간 두꺼운가 그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메디알 임핀지먼트 환자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메디알 쪽에서는 어떤 이런 트랙션 인저리가 있지 않을지를 봐야 되고 라테랄 사이드는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동반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엑시알 이미지에서는 이와 동시에 루스바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전 얼라 뉴라이티스일 때 보여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스로잉 애슬릿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하게 보이는 소견을 보여서 이제 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레크로논의 포스텔 메디아 파트에 이렇게 스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보이는 것이 루스바디입니다. 루스바디에도 약간 그 안에 본메로의 시그널이 좀 증가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썩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루스바디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시노바이티스가 있어서 이렇게 이데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노바이티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라너브가 이렇게 원래 큐비타 터널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너브의 파시클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프라미넌트하게 보이면서 시그널도 증가되어 있고 이렇게 스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는 물론 스로잉 애슬릿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포스테르 메디알 파트에
올레크레논에 스퍼가 있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포스테르 메디아 파트 올레크레논 스페이스에 이렇게 루스바디가 있고 시노바이티스가 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얼라 뉴라이티스가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얼라 뉴라이티스가 이렇게 동반이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치료는 서지컬한 치료 방법은 오스테오파이스 익시전을 하거나 익시전을 하면서 인트라티큘라 루스바디를 제거하면 됩니다. CT로 보면 더 좋긴 하지만 이렇게 올레크레논 프로세스의 팁을 이렇게 익시전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아스트로스코피 디컴프레션한 소견입니다.